그녀는 고종을 홀려 정보를 빼내 일본에 바쳤고 심지어 배정자 때문에 덕수궁 정문 이름마저도 바뀌게 된다. 배정자의 주 수입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보를 일본에 알려주고 받는 거액의 돈이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부유했고 자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평생 조선을 증오하고 일본에 충성을 했다.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 배정자는 1870년 경남 김해에서 이방 배지홍의 딸로 출생했다. 어릴 적 초명은 배분남 즉 개똥이었다. 나랏밥을 먹는 아버지 밑에서 비교적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부친 배지홍이 명성황 후 민씨 세력을 비판하다가 흥선대원군의 지지 세력으로 몰려 사형당하자 간신히 삼족사멸을 면하여 살아남았지만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맹인이 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났다. 하루아침에 노비로 신분이 격화되어 맹인 어머니와 전국 각지를 유랑하며 구걸하며 살았다. 배정자는 어릴 적부터 이쁜 얼굴로 유명했고 결국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경남 밀양에 있는 요정집에 12세 나이에 기생으로 팔려가면서 어머니와 이별하게 된다. 개항이라는 가명을 쓰며 1년 남짓 기생으로 생활을 하다 고달픈 화류계의 염증을 느끼고 야반도주를 하게 된다. 경남 통도사의 신분을 은신하여 1882년 13세의 어린 나이로 불교에 입교하게 된다. 속세와 인연을 끊고 우담이라는 법명을 받아 3년간 비구니 생활을 하다가 관가로부터 정체가 탄로나자 비구니 생활을 접고 부산으로 피신하게 된다. 거기서 우연찮게 부친과 친분이 있던 밀양부사 정병하를 만나 보호를 받게 된다. 말이 보호였지 정병하의 수첩기생으로 시중을 들며 신분을 숨기고 의탁했다. 한날 정병하는 배정자를 불러 너는 조선에서는 일할 수도 없고 어디를 다녀도 불안하니 차라리 일본으로 건너가 거기서 새로운 생활을 도모해보자 라며 그녀를 일본으로 보내게 된다. 한창 아름다운 나이인 15세의 배정자는 일본에서 정병하와 친분이 있던 3일천하의 주인공 김옥균을 소개받게 된다. 배정자는 불우한 유년 시절로 인해 웬만한 상황에 대해서는 두려울 게 없었고 그 당시 여성과는 다르게 의사표현과 행동이 거침이 없었다. 명성황후를 증오하고 자신의 나라 조선을 부정하는 소녀 배정자에게서 묘한 느낌을 받은 김옥균은 일본 메이지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이토 히로부미에게 명성황후를 유독 증오하는 조선의 소녀입니다. 아비가 그 일당에게 죽었습니다. 라며 그녀를 소개했다. 도쿄 화류계의 왕인 이토는 일본 여성과는 다른 매력을 지닌 배정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다. 그녀는 어렸지만 당차면서 이뻤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의식이 없었다. 44세의 이토 히로부미는 배정자를 일본식 이름인 다야마 사다코로 개명해 자신의 양녀로 삼았다. 사실상 나이 차이와 주변 시선이 있다 보니 양녀로 삼은 거지 이토의 내연녀와 다름없었다. 일본의 여학교에 편입하여 기본적인 학문을 쌓았고 승마수영, 사격, 변장수를 포함한 전문적인 첩보 훈련을 받고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녀는 18세 나이로 조선의 첩자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여 경복궁으로 입궐하게 된다. 그녀는 일본어 통역자를 빙자하여 고종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다. 이쁜 얼굴과 서양식 의복을 갖춰 입은 그녀를 보고 고종 역시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 조선 궁녀들은 임금인 자신 앞에서 머리도 못 들고 묻는 말에만 간신히 대답을 하였는데 배정자는 타고난 미모와 더불어 자신과 당당히 눈을 맞추고 생글생글 웃어가며 대답하였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와 남다른 패션 센스가 더해져 그야말로 고종의 마음을 뺏기에는 충분하였다. 고종의 총애를 받았고 고종은 자신의 고민과 푸념을 배정자에게 솔직히 털어놓기고 하였다. 배정자는 고종이 무심코 뱉은 말도 절대 흘려듣지 않고 일본 공사관에 낱낱이 보고하였다. 고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을 추진하면서 배정자 앞에서 내가 러시아로 가게 되면 정자도 동행하는 게 어떤가? 라고 물었고 배정자는 즉시 일본 공사관에 보고하여 고종의 계획을 신속히 무산시키기도 하였다. 배정자가 얼마나 궁궐에 자주 입궐을 했는지 유명한 일화가 있다. 덕수궁의 정문은 원래 대한문이라 불렀는데 여기서 안자의 한문이 계집 여자의 위에 갓을 쓴 모양으로 매일 서양식 모자를 쓰고 새하얗게 화장한 배정자의 대궐 출입이 잦은 게 덕수궁 정문의 이름 때문이라는 구설수에 오르면서 대한문이라는 이름이 대한문으로 변경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일제의 특급 스파이를 자처했고
암호명이 흑치마로 불릴 정도로 일본에서 명성이 자자했다. 그런데 인생의 절정기를 달리던 배정자에게 청천벽력 같던 소식이 전해졌다. 1909년 자신의 양아버지이자 정신적 지주인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을 당하게 된 것이다. 배정자는 깊은 슬픔에 빠져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불출하였다. 배정자는 이때 더욱 조선의 반감을 품게 된다. 그런데 이토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정자는 생애 첫 혼인을 하였지만 배우자가 병사하였고 곧 바로 엘리트인 현영운이라는 친일파와 재혼하게 된다. 현영운과 약 1년 남짓 결혼 생활을 하다 실증을 느껴 다시 이혼하였고 황당하게 전남편 현영운의 친구이자 친일파인 일본 육사 출신인 박영철과 다시 결혼했다가 또 이혼하게 된다. 그때 당시에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전남편 친구와 다시 결혼하는 등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후에는 결혼에는 도통 흥미가 없었는지 연하의 부잣집 아들과 내연의 관계를 맺으며 화려한 연애 생활을 이어갔다. 타고난 미모와 조선과 일본에서 굉장한 유명세를 치르다 보니 남자가 도통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만주로 넘어가 하얼빈 주재, 일본 영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였다. 만주, 시베리아를 오가며 독립운동가, 반일 마적단 체포의 선봉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마적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마적단 두목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동거를 하며 사귀어 모든 정보를 일본 공사관에 바치게 된다. 미모가 어찌나 뛰어났던지 이게 배정자의 나이 51세 일이다. 이후 또 다시 새로운 남자가 필요한 55세의 배정자는 10살이나 나이를 어리게 속여 자신보다 30년 연하인 25살의 일본인 순경과 동거를 하게 된다.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55세의 나이로 자신의 아들뻘과 사귀는 등 여러 의미로 그야말로 대단한 배정자였다. 배정자는 애국지사 체포로 점점 악명을 떨치자 독립군에서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며 연일 암살 예고를 하였고 신변의 두려움을 느낀 그녀는 1927년 57세의 나이로 밀정에서 완전 은퇴하게 된다. 밀정 은퇴 이후 조선 총독부의 금전 지원을 받아 10년 넘게 은둔을 하며 조용히 지냈다. 그러다 정신을 못 차렸는지 70대의 배정자는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이역만리에서 고생하는 일본군 장병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조선 위안부 징집을 앞장서 100여 명의 조선인 여인들을 남태평양 섬으로 보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 위안부 편성의 공을 인정받고 일본 정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친일행위를 계속하다가 1945년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패망하자 돌연 잠적하게 된다.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민족 반역자로 분류되어 서울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때 당시 79세의 나이였고 체포되는 당시에도 연하의 남자와 서울 자택에서 동거 중이었다고 한다. 그녀는 법정에서 자신이 친일파가 된 이유는 어릴 적 상처 때문이라고 스스로 변호하기 바빴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깝게도 체포 당시에 지병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곧 바로 석방되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8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부유했고 친일행위로 일제에 받은 재산으로 자손들 역시 어떠한 처벌과 재산 몰수 없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이 땅에서 명문가로 살아가고 있다.